안녕하세요. 새해에 인사드리는 이노입니다. 다들 2026년은 잘 맞이하셨나요? 조금 늦었지만 2025년 11월, 12월에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11월, 12월에는 총 5권의 책을 읽었는데요. 그러면은 바로 같이 어떤 책 읽었는지 보러 가시죠. 자,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강신주 작가님의 강신주의 장자 수업 1권입니다. 이 책은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년 특색 활동으로 장자 읽기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읽게 된 책인데 장자의 저서의 일부분을 발췌를 하고 이에 대한 작가님의 풀이를 실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장자의 사상을 좀 어렵지 않게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라는 점에서 좋았던 책인 것 같은데, 여기서 장자의 사상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책 자체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. 그냥 장자의 사상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게 했다?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도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. 장자는 쓸모없음을 강조한다고 하는데, 그 쓸모없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너 저거 정말 아무 쓸모없어 이런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장자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일화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. 그 의미를 여러 일화를 가지고 자세히 풀어줘서 좋았던 책입니다. 그래서 장자의 사상을 읽으면은 다 쓸모없다 이야기를 하니까 인생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나,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게 다 쓸모없고 덧없고 하다 보니까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잘 지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은 지금 2권까지 나왔는데 제가 2권 가지고 있거든요. 여기 어디에 있을 텐데 학교에 있나 봅니다. 그래서 2권까지 다 읽으면은 아마 장자의 무용사상, 쓸모없은 사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, 얼핏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어려웠던 장자의 사상을 담은 강신주의 장자 수업 1권이었습니다. 얘는 2권까지 읽고 제가 좀 더 장자 사상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. 강신주의 장자 수업 1권이었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소설 쓰는 방법과 관련된 책입니다. 바로 김동식 작가님의 초단편 소설 쓰기입니다. 여기서 초단편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몇 페이지 안으로 끝나는 초 짧은 단편들 이야기하는데요. 제가 학생들이랑 2학기 동안 공동교육과정 하면서 문예창작반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문예창작 수업 하면서 한번 단편을 한 편 다 쓰기에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초단편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 읽게 된 책입니다. 그래서 소설의 내용을 구성하고 또 등장인물 이름 정하고 하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싹 다 담겨 있는 책이라서 수업할 때 엄청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. 특히 초단편에는 중요한 게 반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런 반전을 만들어내는 작가님의 센스 같은 게 돋보이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또 처음부터 읽으면서 따라하면은 소설 한 편 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작가님이랑 그리고 이 책이랑 함께 한 편 소설 써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짧게나마 완성된 한 편의 소설을 써보고 싶다 하면은 이 책 추천드립니다. 김동식 작가님의 초단편 소설 쓰기였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시집입니다. 바로 박은지 작가님의 여름 상설 공연이라는 시집입니다. 지금이 여름은 아니죠. 여름은 아니지만 이 책을 샀을 때 제가 민음사 리터 가입을 구독을 하고 받았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어가지고 한번 골랐고 지금에서야 읽어봤습니다. 저도 시 쓰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 시집은 읽으면서 내내 내가 쓴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
저랑 생각하는 거나 쓰는 방식이 좀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읽으면서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2번 읽기도 했거든요. 물론 시의 내용이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서 어렵기는 했지만 시 곳곳에 좀 따뜻한 마음 같은 게 묻어나 있어서 또 마음 한켠이 좀 몽글해지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시라는 게 마냥 쉽기만 한 거는 아니니까 좀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물 같은 꿈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이 말이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시집입니다. 기억에 남았던 몇 가지 구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이렇게 띠지 해가지고 다 표시해 놨었거든요. 몽타주라는 시의 구절입니다. 모든 계절을 한 번에 살아내는 건 어떤 기분일까? 성실한 것일까? 어쩔 수 없는 것일까? 라는 구절인데, 여기 모든 계절을 살아낸다는 게 제가 느꼈을 때는 삶의 모든 순간을 간직한 상태로 항상 지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모든 계절을 살아낸다는 거는 어쩌면은 버티고 있는 삶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, 그런 버티는 삶, 모든 계절을 한 번에 살아내는 삶이 저의 모습이랑도 좀 비슷하게 느껴져서 내 삶을 사계절을 살아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. 그래서 기억에 남았던 구절입니다. 그리고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시는 과로에게라는 시거든요. 제목이 이렇게 진짜 과로에게입니다. 내용은 좀 긴데, 그리고 사실 저 읽으면서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. 근데 어떤 구절들이 좋았었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. 나 조금 길게 말해도 될까? 늘 필요한 말만 해야 해서 지칠 때도 있었어. 그래서 늘 필요한 말만 해서 지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좀 상상됐다고 해야 되나?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을 수 있는데 항상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. 그런 관계들에서의 뭔가 지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좋았고, 그 다음에 건물의 그림자를 건너 녹음이 우거진 호수에 뛰어들자 라고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. 이 구절도 이 화자가 어떤 새로운 공간에 같이 뛰어들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냥 좋았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시는 내용 전체가 이해됐다기보다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방식, 뭐 화자의 태도나 화자가 느꼈을 그런 마음 같은 게 좀 이해가 되고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고,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과로에게라는 시고, 전체 내용을 한번 쭉 다 읽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리는 시입니다. 그래서 박은지 작가님의 여름 상설 공연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입니다. 너무 유명한 책이죠. 잘 안 읽힌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술술 읽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내용을 말을 하도 들어서 그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충격적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.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여기 이제 총 3편의 단편이 묶여서 이제 하나의 장편이 된 느낌인데, 주인공 영혜가 너무 안쓰럽고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. 소설의 시점이 좀 독특해가지고 주인공 영혜의 주변 인물들의 시점으로 총 3편의 소설이 나오는데, 그 누구도 영혜 자체를 이해하려고는 하진 않더라고요. 그냥 쟤 왜 저래? 쟤 별로야? 약간 이런 식으로 내 생각만 중요하지 그 사람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나무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, 이 주인공이. 그래서 이 주인공의 꿈이 좀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좌절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. 그리고 중간에 주인공을 마치 나무가 아니라 나뭇잎처럼 푸릇하게 묘사한 부분도 있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작품에서 그러면은 나무랑 나뭇잎이랑은 같은 존재일까 다른 존재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나뭇잎
깊이라면은 나뭇잎은 나무에 떨어져서는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주인공은 나무가 될 수 없는 나뭇잎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닐까?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책이고,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읽었을 때 내가 독자로서 빠질 수 있는,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, 깊이가 좀 깊은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책 읽고 나서 작별하지 않는다도 읽고 있는데 조금 더 어렵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책도 재미있게 그리고 좋게 읽고 있어서 한강 작가의 책이 참 좋은 책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.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 읽은 서윤우 작가님의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입니다. 이 책은 크리스마스에 뭔가 한 권 읽고 싶은데 가벼운 책, 너무 무거운 거 말고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꺼내든 책인데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지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자주 들고 있는데 책 제목도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이라서 저에게 딱 맞겠다 싶어서 읽었습니다. 이 책은 서윤우 작가님께서 그만둔 것들, 이제는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쓴 에세이입니다.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만둔 목록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고독의 몸부림, 그리고 일기 쓰기의 부끄러움, 책으로 방공호 쌓기, 내 우울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그만둔 리스트가 이렇게 있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리스트 중에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, 지금 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헛헛한 마음을 위한 소비, 이런 것들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제 마음에서 놓아도 되지 않을까? 놓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여지를 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헛헛한 마음을 위한 소비, 이거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, 그만두어도 잘 살 수 있구나,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아직은 헛헛한 마음을 위한 소비를 완전히 놓지는 못했지만 이 책이 있어서 그거를 좀 놓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여지를 마음속에 남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도, 여러분들도 여러 일들을 놓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. 그런 것들을 그만두어도 이제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게 이 책과 작가님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삶에 짊어진 것들이 많아서 버겁고 무거운 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일 것 같다, 가볍게 읽으면서도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서윤우 작가님의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제가 11월과 12월에 읽은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12월에는 컨디션이 특히 좀 안 좋고 좀 무기력하기도 해서 뭔가 이룬 것들 없이 지낸 하루가 많았었는데요.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가 좀 소홀하기도 했고, 근데 그런 날들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하는 것을 그만둔 날로 생각하고 좀 잘 보냈다, 보내길 잘했다,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에는 조금 더 그만두면서 나를 지키고 소진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이랑 댓글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